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빵집 직원 주제에 사장도 아니고 월급 200만 원짜리 받으면서 깐깐하네. 너무 어이가 없네. 나는 카이스트 나왔는데 너는 고졸이니까 빵집에서 빵이나 파는 거야. 중년 여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작은 베이커리 안을 가득 채웠고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성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뒤 그 중년 여성은 자신이 무시했던 그 빵집 직원 앞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그 빵집 직원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지만 여러분이 눌러주신 그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금괴보다 값진 응원이 되고 여러분께는 100배의 행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오후 3시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 자리한 작은 베이커리에는 갓 구운 빵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고 강서연은 오늘도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진열대 앞에서 빵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명문여고를 졸업했지만 대학은 중퇴했고 지금은 이 작은 빵집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평범한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때 빵집 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기운이 함께 들어왔고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들어섰는데 짧게 파마한 머리에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윤미선이었고 카이스트 반도체학과를 졸업한 공가대학 교수였으며 이 동네를 지나가다 우연히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연이 환하게 인사했지만 윤미선은 대답도 없이 진열대를 훑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크루아상이 5,000원? 이 동네 빵집 치고는 비싸네요. 저희는 프랑스산 버터를 사용하고 있어서요. 프랑스산 버터? 빵집 직원이 무슨 프랑스산을 알아요? 됐어요. 그냥 식빵 하나 주세요. 서연은 정중하게 식빵을 포장했고 윤미선은 그런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이런 동네 빵집에서 일하고 있다니 학력도 변변찮고 능력도 없어서 이런 곳에서 일하겠지. 7,000원입니다. 식빵이 7,000원? 대형마트에서는 4,000원인데 저희는 유기농 밀가루와 천연 발효종을 사용해서. 그래요, 알았어요. 빵집 직원 주제에 사장도 아니고 월급 200만 원짜리 받으면서 아는 체 하네. 어이가 없다. 윤미선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손님, 제가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윤미선은 식빵을 받아들고는 서연을 한 번 더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는 카이스트 나왔는데 너는 고졸이니까 빵집에서 빵이나 파는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윤미선은 나갔고 서연은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퇴근 후 약혼자 박준혁을 만났고 준혁은 30살의 대형 로펌 변호사로 단정한 외모에 차분한 성격의 남자였으며 둘은 1년 전에 지인의 소개로 만나 사귀기 시작했고 석 달 전에 약혼까지 했습니다. 준혁은 서연의 직업이 베이커리 직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성실하게 일하는 서연의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서연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집들이 하는데 같이 갈래? 가족들한테 너 소개하고 싶어? 준혁의 말에 서연은 잠깐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아. 준혁은 사실 어머니께 서연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고 그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말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학벌 지상주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었고 카이스트를 나와 교수가 된 어머니는 늘 학력과 스펙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으며 준혁 자신도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명문대를 나와 로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주말 준혁의 새 아파트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윤미선은 딸 지우와 함께 일찍 도착해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의대에 다니는 지우는 언니 못지않게 차갑고 오만한 성격이었고 두 사람은 곧 도착할 준혁의 여자친구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일까? 지우가 물었고 윤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준혁이가 괜찮은 집안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기대해도 되겠지.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준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우야, 소개할게. 내 여자친구 강서연이야. 서연이 들어서는 순간 윤미선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녀의 눈이 커졌으며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너, 그때 빵집에서 윤미선의 목소리는 떨렸고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연입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지우는 언니와 서연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으며 준혁은 어머니의 굳은 표정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윤미선은 잠시 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했고 식사 내내 윤미선은 서연을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지우 역시 언니의 눈치를 보며 서연을 무시했습니다. 준혁이 애써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소용없었고 식사가 끝나자 윤미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하자. 밖에 나가서. 둘은 아파트 복도로 나갔고 윤미선은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그 빵집 직원이랑 결혼한다고? 내가 빵집에서 그 애를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어머니, 서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대학도 못 나온 빵집 직원이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된다고? 내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윤미선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준혁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카이스트 나와서 교수까지 된 게 뭐 때문인 줄 알아?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고졸 빵집 직원이라고? 그때 안에서 서연이 조용히 나왔고 윤미선과 준혁의 대화를 다 들었다는 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준혁 씨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네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고 준혁이 황급히 따라 나가려 했지만 윤미선이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냥 보내. 서연의 뒷모습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지는 걸 보며 윤미선은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빵집 직원 주제에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니. 그날 이후 윤미선은 본격적으로 이 결혼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윤미선은 결혼식장을 특급 호텔에서 동네 레스토랑으로 바꿔버렸고 준혁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 이미 예약금까지 넣었는데 왜 갑자기 바꾸시는 거예요? 빵집 직원 수준에 맞춰야지. 특급 호텔은 우리 집안 친척들이랑 지인들 오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해? 윤미선은 단호했고 준혁은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서연은 그저 괜찮다고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윤미선의 무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물을 고를 때도 청첩장 문구를 정할 때도 서연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은 서연과 함께 작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서연이 직접 만든 디저트를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먹어봐. 새로운 레시피로 만들어봤어. 준혁이 한 입 베어 물자 눈이 커졌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너 정말 재능 있는 것 같아. 바로 그때 레스토랑 안으로 한 남자가 들어왔고 서연의 디저트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이 도시에서 유명한 프렌치 레스토랑의 총괄 셰프였고 서연의 테이블로 다가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디저트 어디서 구매하신 건가요? 준혁이 대답하기 전에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셰프의 눈빛이 달라졌고 그는 디저트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건 프랑스 스타일인데 기법이 정말 뛰어나시네요. 혹시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서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독학으로 조금. 셰프는 명함을 꺼내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셰프가 떠나고 준혁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지만 바로 그때 입구에서 윤미선과 지우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윤미선과 지우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왔고 준혁과 서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못 본 척하려 했지만 이미 준혁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우야 여기.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가왔고 윤미선은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우연이네. 같이 앉으시죠. 준혁의 권유에 윤미선과 지우는 자리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고 어색했습니다. 지우가 서연을 훑어보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언니, 빵집 일은 잘 되세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윤미선과 지우는 계속해서 서연을 무시했고 오직 준혁하고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중 아까 그 셰프가 다시 서연의 테이블로 다가왔고 이번에는 손에 고급스러운 케이크 한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디저트가 너무 인상 깊어서요. 저희 레스토랑 시그니처 디저트인데 한번 드시고 의견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윤미선과 지우의 눈이 커졌고 셰프는 서연에게만 케이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말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제가 파리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그곳 파티시에들 수준이시네요. 서연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과찬이세요. 셰프가 돌아가고 테이블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미선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셰프가 왜 저렇게까지 칭찬하지? 파리, 단순히 독학으로 배운 실력이 저 정도일 리가 없는데. 윤미선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뭔가 자신이 모르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윤미선은 결혼 전 마지막 만찬 준비에 분주했고 이날만큼은 자신의 학력과 집안을 자랑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결혼 전 마지막 만찬 날 윤미선은 자신의 대학 동문들과 교수 동료들을 초대했고 이 자리를 서연에게 학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무대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에는 화려한 경력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윤미선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은 고등학교만 졸업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학력에 연연하지 않나 봐요.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었고 서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행동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말리지도 못했습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윤미선은 집에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고 그때 서연이 일하는 베이커리 방향으로 우연히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베이커리 앞에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급 벤츠 서너 대가 작은 빵집 앞에 줄지어 서 있었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베이커리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윤미선은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고 베이커리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서연이 여러 명의 중년 남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서연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크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 따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직접 나와 계시다니 영광입니다. 윤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회장, 따님, 그 빵집 직원이 다른 남성이 말했습니다. 세아그룹 회장님께서 따님이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윤미선은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으며 자신이 그동안 서연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윤미선은 약속했던 만찬 자리에 나타났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준혁 그리고 양가 부모가 모인 자리였고 윤미선은 서연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으며 자신이 그동안 했던 모든 말들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윤미선은 억지로 포크를 들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그동안 제가 많이 실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윤미선을 바라봤고 그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시선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만약 제가 알았더라면. 서연이 그 말을 끊었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 윤미선은 대답하지 못했고 서연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첫 만남을 기억하세요? 빵집에서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전 그때부터 알았어요.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서연 씨, 전 사람을 시험했던 게 아니에요. 그저 기다렸을 뿐이죠. 어머님이 사람을 학력이 아닌 인격으로 보시는 분인지. 윤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서연은 담담하게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저를 빵집 직원으로만 보셨죠. 월급 200만 원짜리 고졸, 빵이나 파는 사람. 지금 사과하시는 이유도 제가 회장 딸이라서잖아요. 준혁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건. 준혁 씨. 서연이 준혁을 바라봤고 그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당신도 끝까지 어머님을 말리지 못했잖아요. 저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손가락에 끼고 있던 약혼 반지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서울 청담동에 자신의 이름을 건 고급 파티시에 부티크를 열었고 프랑스 르 코르동 블루에서 배운 실력과 미슐랭 레스토랑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최고급 디저트를 선보이며 업계에서 인정받는 파티시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매장 앞에는 예약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줄을 섰고 유명 셰프들과 재벌가 사람들이 단골로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준 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그는 서연이 재벌 딸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부터 그녀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서연은 매일 아침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윤미선은 아들 준혁의 두 번째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서연과 헤어진 뒤 어머니가 소개한 명문대 출신 변호사와 만나 결혼하기로 했고 윤미선은 이번에야말로 만족스러운 며느리를 맞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윤미선은 우연히 예비 며느리가 법정에서 고객에게 고압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식당에서는 직원을 무시하며 반말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윤미선은 깨달았습니다. 학력과 스펙은 화려하지만 인격은 형편없다는 것을요. 윤미선은 집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서연의 결혼 청첩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3년 전 자신이 무시했던 그 빵집 직원은 이제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자신은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윤미선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내가 진짜로 봤어야 할 건 학력이 아니라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어버렸고 서연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곤 합니다. 학력, 직업, 외모, 재산.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닐까요? 윤미선 교수는 화려한 학벌을 가졌지만 정작 사람을 보는 눈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처음부터 서연을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셨나요? 혹시 누군가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으셨나요? 기억하세요. 진짜 품격은 학벌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무료로 눌러주신 구독 하나가 외로운 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지친 하루 끝에는 작은 희망이 됩니다. 그 따뜻한 클릭 하나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발한 사연이었습니다.